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검사들을 탄핵하기로 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예. 대정부 질문 외에도 이제 다른 법안들이 좀 상정이 됐는데 특히 뭐 말씀하신 검사들에 대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늘 보고가 됐고요.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검사들의 이제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조사가 예.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수사와 백현동 수사를 맡았었던 어미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도 예. 이제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카인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예.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예.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법사위가 해당 검사들의 이 제기된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예. 하나하나의 현안들을 좀 보자면 민주당에서 이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예. 이제 중심 인물이고요.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예. 소위 말하는 그 증언 세미나를 했었던 예. 인물로 이제 지목이 된 사람이고요. 강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예.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의 반응은 뭔가요, 혹시?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즉시 반발하는 입장을 냈는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네.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를 당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이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된 것이다. 제기가 네. 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딱 찍어서 탄핵한다는 검사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이 주장하기에는 수사 조작, 네. 뭐 가장 강한 어떤 혐의들이 수사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조작하려고 했거나 예. 혹은 이제 증언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인을 이제 회유했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라서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당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을 공수처라든지 혹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조사하거나 이제 처벌을 했다면 굳이 이제 탄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한 축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검사들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에 이제 뭐 터치를 안 받는 어떤 그런 직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니까 예. 국회에 견제를 받는 조직이다라는 예.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군요.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혹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달라라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 탄핵 청원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지금 90만 네. 명 넘어섰죠. 대통령 탄핵 청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후 한 5시쯤에 접속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도 대기자가 그래서 이게- 2만 명씩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우리 방송을 위해서 네. 몇 명이나 청원을 했나 보려고 들어가면 대기가 너무 길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모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실시간 동의자 숫자를 집계해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생겼습니까? 탄핵멍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생겼는데 탄핵을 기다리면서 멍 때린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실시간 동의자 수가 93만 4,586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명을 조만간 넘어서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겠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간당 평균 동의자 수가 몇 명씩 증가하는지를 또 별도로 통계를 그래요? 내고 있는데
지금 1시간당 평균 증가량이 이제 4,300명 정도 되니까요. 예. 이 사이트 예측에 따르면 100만 명 달성을 하는 예상 시간이 내일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별걸 다 예측을 하는군요. 뭐 사이트를 구축하는 예.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집계하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예. 예, 100만 말씀하시죠. 명이라는 이제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또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국회 동의청원을 받아서 5만 명을 넘겨서 해당 상임위에 넘어가게 되면 예. 이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 뭐 기존의 뭐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민제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하고는 이제 강제성의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기간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60일 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7월 초에 입법청원이 끝나고 이게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그 사안 자체로도 상당히 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예.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반응을 내놨죠? 뭐 예.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은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예. 결정적인 위법 사유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된다,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 예. 때문에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긴 한 건데요. 예. 오늘 있었던 뭐 소위 이제 보수 방송 패널들의 이제 반응들을 보면 대체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이제 그 깎아내리려는 예. 듯한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대체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일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라든지 혹은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 예. 국민 여론의 이제 높이가 좀 다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면 7, 80% 정도의 국민들이 이제 탄핵을 원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에는 50몇 프로였나 60몇 프로가 찬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예. 네. 물론 뭐 보수 여권에서는 여론조사 꽃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예. 진보 지지층이 이제 응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려면 예. 뭐 해당 그 여론조사 꽃의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거나 예. 혹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나요. 이게 누구의 지지자인지는 모르는 일이고. 네. 근데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곧 넘어선다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굳이 폄하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금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집권하는 측에서는. 왜 예.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국회 국민청원의 의미를 다른 국민청원들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지만 예.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국회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뭐 클릭을 해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허수가 아니고 예. 순전히 본인 그 확인을 하고 참여한 동의자가 90만 명을 넘기고 예.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의 지지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만큼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탈핵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든 혹은 여당이든 이 의견 자체가 어떤 걸 정치적으로 함의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여론조사 꽃 내용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 여론이 58.8%로 집계가 예. 됐고요. 반대가 38.9%였습니다. 과반을 좀 훌쩍 넘겨서 60%에 육박하는 탄핵 찬성 여론이 나타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매우 찬성한다는 여론이 53.1%였으니까요. 예. 매우 찬성, 그러니까 강한 찬성 여론이 이제 과반을 넘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론조사 꽃의 ARS 정기 여론조사 결과고요. 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했고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급격하게 국민청원의 동의자 숫자가 증가하는 거 50만 명 넘기고 예. 80만 명 넘기고 그런 여론까지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 네, 최근 여론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매우 찬성한다가 53.1%였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보수 농객들이 주장하듯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을 훌쩍 넘은 수치 아닙니까? 일단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예, 보면 여론조사 상을 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정권을 지금
집행하는 분이나 지지하는 분들이나 보수 농객이나 이 탄핵에 지금 청원이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국회의 국민청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갤럽이라든지 혹은 이제 MBS 같은 어떤 정기 여론조사의 예. 어떤 추세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뭐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노력이 별로 국민들한테는 읽히지 않는다. 이걸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꽃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다는 사실. 네. 이 사실에 굉장히 어떤 긴장하면서 집중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 예. 말씀을 드렸는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첫 대정부 질문이고요.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예. 질문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다가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 잠시 정회를 선언해서 정회 중이긴 한데요. 예.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의장실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끝나는 대로 상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늦게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면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라고 대응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거 전례가 없다. 이례적인 상황이다. 무리한 의사진행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어쨌든 오늘 상황을 밤샘 대기를 하면서 지켜본 뒤에 예.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강행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의결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연루욕 있는 그 도이치 주가 조작 2심 네. 판결 선고일이 예고됐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이 예.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2심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이 소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공범들이 1심 판결 이후에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검찰에서는 2심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9월 12일로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검찰 측에서 이 공범들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 일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8년 예.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전주 역할을 맡았었던 이 사건 이제 이 손아무개 씨인데 징역 3년 벌금 50억 원을 검찰에서 예. 구형을 했습니다. 예. 손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처음에는 이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대신 검찰 쪽에서는 좀 전략을 바꿔서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주로 참여를 했다면 예.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방조한 거는 최소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역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해왔던 논리 단순 전주였고 네.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는 네. 주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9월 12일에 있을 이 2심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이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얼마 됐죠? 한 달 전쯤인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한 지가 꽤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판결일이 9월 12일인데 그때쯤이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거든요. 예.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죠. 예, 그 정도 결기를 보였으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수사 네. 진행이요. 지금 뭐 제가 보도를 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아무런 수사의 진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이 사안을 들고 기소를 할지 말지도 결정을 못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예. 그 참 수사의 얼개 일반인이 봐도 참 단순한 사건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또 검찰이 딴 데는 굉장히 어떤 엄격하고 추상 같은 말을 잘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만 딱 같이 걸리면 이상하게 진전이 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사실 예. 이 사안이 좀 기묘한 거는 뭐 저희가 이제 판결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1심 판결도 아니고 2심 판결이거든요. 해당 같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1심 판결 받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속이 되고 그게 2심 판결의 마지막 결정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이 사건에 똑같이 연루돼 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소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그렇습니다. 건지 예. 그것도 지금 검찰이 결정을 못 하고 그것도 있다. 검찰총장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기 있게 발표를 했는데 그 후로도 아무 진전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지연되더라도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으로든지 진상이랄까요? 예. 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했죠. 오늘 오전에 예. 급격하게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제 급작스러운 사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임명된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오늘 오전에 용산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 잠시 후에 대통령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예. 면직을 했습니다. 곧바로 재가를 했기 때문에 면직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퇴임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뭐 이 과정이 뭐 제가 보니까 한 2시간여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정광석화. 그야말로 전광석화. 예.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자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 의결이 돼가지고 대통령실로 넘어갔을 때 예. 그때 방통위원으로 최종 승인을 하는 것까지만도 7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승인이 안 돼서 예. 방통위원 후보직을 최민희 의원이 이제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결국 승인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 방통위원에 대한 승인 여부도 7개월이 걸렸는데 예.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안 내줬고요. 근데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문제는 채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퇴임까지 이루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정광석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두 사안에 대한 어떤 차별점, 예. 차이점이 부각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예. 이 사태의 어떤 그 전술적 판단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정확히. 일단 예.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때랑 같은 사안이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국회가 오후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예정이었고요. 예. 이제 야당만으로도 그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예. 위원직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퇴도 못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부위원장 혼자서 남게 되는 거고 부위원장 혼자서는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예.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했던 것처럼 탄핵안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사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차기로 바로 넘기기 위해서 예. 라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아마 인사청문위원회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을 동의가 강제 조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명의 전제 조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김홍일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관련된 의결 사안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예.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방통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예. 정부 조직을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이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에 나설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를 위해서 이 공모 절차를 시작을 해놓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의결하고 나서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예. 사퇴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의결하고 난 이 신임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새로 방통위원장이 인선이 되게 되면 그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진이라든지 혹은 KBS 이사진을 예. 교체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걸 하려면 가능한 빨리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문진 이사진 같은 경우는 8월 12일이 임기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자를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번 달 말, 그러니까 7월 말에도 임명이 가능할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되면 8월 12일 이전에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 절차도 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지금 여권의 계산인데 예. 그걸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보기는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사안인데요. 지금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이 네, 선임 절차를 진행해 놓고 사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선임 절차는 진행이 되다가 새로 방통위원장이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가능한 한 빨리 임명하려고 그럴 네, 것이고 최대한 빨리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선임 절차를 완료하는 어떤 방망이를 내려칠 것이고 그러면 MBC의 경우엔 박문진, 그러니까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이니까 예. 그 전에 그 선임을 다 마치겠다는 이런 구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상이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MBC나 혹은 이제 박문진이나 혹은 뭐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사진 두 명이서 예. 위원 두 명이서 방통위의 주요 의결 사안을 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아마 법원으로 가처분 신청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기존에 여러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법원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거랑은 별개로 또 이제 정치권, 그 국회에서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또 2인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탄핵을 추진할 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또 방통위가 멈춰서는 걸 막으려면 또 사퇴를 하거나 예.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될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주요 조직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퇴를 시키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또 몇 달을 못 가서 또 사퇴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고 이게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식 절차에 부합하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만들었었던 방통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 의문이 네.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5명 협의체를 규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5명 협의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2명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 2명이 마음대로 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 하는 의문을 그렇습니다.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야권에서 봤을 때는 방통위법에 2명으로 의결하면 안 된다라고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사고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그 사고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네, 예. 어제 밤 9시 30분께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네. 했습니다. 역주행 후에 인도로 돌진하고 다른 차들하고 이제 추돌된 뒤에 이제 멈춰섰는데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피의자인 운전자 쪽에서는 급발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쪽에서는 급발진 주장은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 차량이 뭐 어디를 부딪히고 나서 멈춰선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멈춰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급발진의 어떤 징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나 혹은 운전 미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외견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약간 급발진 아닌 것 같다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차량 사고 기록 ED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국가수로 넘겨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예, 그 피해자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